제가 결혼까지 생각했던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사연입니다. 지금 저는 결혼을 해서 아들과 딸을 낳고 잘 살고 있지만 한 번씩 사람들의 사연, 글을 보면 가끔 생각이 나곤 합니다. 제 남자친구는 저를 만나기 직전에 의대를 다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둘이 서로 죽고 못 살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았죠. 저를 만나게 된 것은 남자친구가 의대 다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만났었고요. 워낙 의대에 다니던 여자친구와 떠들썩하게 다녀서 남자친구의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할까요? 제가 남자친구를 처음 소개받고 만났을 때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남부터 저는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었어요. 함부로 바람을 피울 것 같지 않을 사람이었거든요. 생각하는 사고 방식도 괜찮아 보였고 일단 남자가 줏대가 있어 보였죠. 제 친아버지가 이런저런 핑계로 사업을 한답시고 바람을 피우고 다녔었거든요. 그 때문에 엄마도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봐왔던 터라서 제가 남자를 보는 1순위가 바람만 안 피울 것 같은 남자였어요. 거기다가 뭐든지 진지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먼저 저에게 결혼 빨리 하자고 했었습니다. 자기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모양이에요. 저는 아직은 급할 것은 없었고 더 충분히 만난 다음에 결혼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집에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가볍게 놀러 오라고 했었죠. 저도 남자친구의 집이 어떤지 궁금했기 때문에 그저 부담 없이 놀러 가기로 했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전문직 종사자였어요. 여기서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눈치더라고요. 그저 가볍게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가는 거라서 남자친구 어머니가 꽃을 좋아한다고 해서 꽃을 한아름 사들고 갔는데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처음 인사하러 오는데 언니 딴에는 멋부린 거예요? 라고 하는데 솔직히 약간 당황했었죠. 아, 그게 저도 오늘 인사하러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놀러 오라고 해서 온 건데요. 언니 센스가 없네. 우리 오빠랑 결혼할 생각으로 찾아온 거 아니었어요? 그러자 옆에서 남자친구가 말조심하라고 제지시켰지만 그런 남자친구에게 어머니가 살짝 흘기는 것 같더라고요. 잘 차려진 점심 식사로 잘 대접을 받았고 손님으로 왔지만 잘 얻어먹는 답내로 설거지라도 도와드릴까 했더니 남자친구가 돕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후에 남편의 어머니가 후식으로 과일을 준비하는 동안에 남자친구가 제게 커피를 내어주고 남자친구의 방을 구경시켜줬어요. 편하게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와서 그러는 겁니다. 언니, 제가 미리 말을 해주는데요. 예단을 해주실 거면 웬만하면 이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며 보여주는 사진을 보고 놀랐어요. 샤넬 명품백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웬만한 명품백은 다 있으니 다른 것은 양에 안 찬다고 하면서 잘 기억해뒀다가 그걸로 달라고 아주 당당히 요구하더군요. 언니, 제가 톡으로 사진 보내니까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꼭 그걸로 부탁해요. 제가 갖고 싶었던 거니까요. 옆에서 남자친구는 헛소리 그만하고 당장 방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여동생은 그냥 웃으면서 나갔어요.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방금 행동은 참 못나고 웃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디 처음 본 오빠의 여자친구한테 그런 결례를 범하는지 내 동생이었다면 제가 가만 안 뒀을 겁니다. 남자친구는 그저 짤막하게 버릇없이 커서 자기 멋대로라고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와서 과일을 먹으라는 어머님 부름에 나갔더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무슨 사진 몇 장을 가져와서 저에게 보여줬어요. 큰집 며느리가 약사인데 예단비랑 이불을 해온 것들 찍은 거다. 우리 집안은 원래 며느리가 예단 이불 해오고 친척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것이 전통이니 참고하라는 의미로 그 사진들을 갖고 있다가 다른 친지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만 해오면 돼.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 나중에 혼선이 없을 것 아니니.
저는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불이며 식기세트며 샤넬 명품백이며 온갖 명품 식기이며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바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구색을 맞출 필요가 아니면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미리 말해주려고 오라고 한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랬더니 옆에서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더 웃겼어요. 어머니, 어련히 알아서 할 건데 미리부터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아랑곳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듣자 하니 아가씨네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신다고 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거라고 봐. 나도 딸 키우는 입장에서 예단 같은 거 다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옆에서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제가 말한 그 샤넬백 잊지 마세요. 남자친구는 옆에서 계속 툴툴거리면서 더 크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남자친구도 다들 그렇게 하나보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끝내 그 사진들을 보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고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있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거듭 부탁을 했지만 다른 친척들 앞에서 시부모가 나 부끄러운 일 없게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여기 그냥 놀러 온 겁니다. 물론 정수 씨와 결혼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모르는 일이고요. 그러면 내 아들과 결혼을 할 생각이면 그 사진들을 참고하면 되겠네요. 상당히 차갑고 냉정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남자친구와 제가 만나고 있는 사실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례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장면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던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저에게 잠깐 서재로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말에 남자친구는 조금 긴장하는 듯 했지만 저랑 단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 남자친구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셔서 무슨 말씀 하시려나 싶어 긴장이 되더라고요.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너무 섭섭하게 듣지는 말아줬으면 해요. 우리는 효경양이 우리 집의 며느리로는 과분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정수가 사귀었던 아가씨가 우리 집 며느리라고 늘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효경양이 정수와 헤어져 줬으면 좋겠어요. 의사 며느리를 두고 싶다는 말씀하셨죠. 둘 사이가 잠시 나빠져서 헤어진 것 같다.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제가 그 틈을 가로막는 바람에 둘 사이가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신다고요. 다른 며느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 남자친구와 헤어져 달라는 말씀이셨죠.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저 때문에 정수 씨가 전 여자친구와 사이가 벌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헤어진 뒤 저를 만난 거였고 둘 사이의 문제는 직접 당사자에게 물어보세요. 헤어지고 안 헤어지고는 제가 판단해서 결정할 겁니다. 남자친구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한마디 더 했죠. 저도 저 싫다는 집안에 시집가기 싫습니다. 오늘 저를 초대하신 이유가 그 말씀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저도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남자친구 집안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 말이죠. 이만 알아듣고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가면서 남자친구 어머니가 내게 줬던 그 사진들을 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거지같이 아들 하나로 동냥하는 집안 딱 질색입니다. 다른 며느리 찾아보시죠. 그러자 듣고 있던 남자친구 여동생이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뭐야? 거지같이 아들 하나로 동냥한다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여동생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래, 이 싸가지 없는 거사. 너는 내 동생이었으면 나한테 뼈도 못 추렸어. 네가 나한테 돈 맡겨놨니? 어디다 대고 샤넬백을 달라고 해. 엄마, 이년 미친 거 아니야? 남자친구는 옆에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너 왜 그러냐고 그냥 나가자고 하는데 그런 남자친구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남자친구의 식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때리다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야, 너는 이런 것도 집구석이라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데려왔냐? 앞으로 나 찾지 마. 그래도 남자친구는 바보같이 저를 따라 나와서 미안하다고 사정을 하는데 그냥 그대로 제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절대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너네 아버지는 의사 며느리를 원하고 네 엄마는 차고 넘치는 예단 예물을 원하고 네 여동생은 샤넬백을 요구하는데 그런 여자 찾아보라고 톡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연락을 하고 쫓아다니더니 제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더니 포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남자친구 여동생은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낙하산으로 몰래 입사한 것이 들통이 나서 쫓겨났고 전 남자친구도 웬일인지 승진해서 밀려나고 급기야는 지방으로 발령이 됐어요. 남자친구는 인사부장한테 달려가서 왜 지방으로 발령냈냐고 알아봤나 봐요. 최근에 상부의 지시로 서정수 씨의 입사 추천서와 면접도 꼼꼼히 체크해봤는데 여동생이 서정수 씨처럼 뭔가 석연찮은 점을 발견이 되었어요. 새로 들어오신 기획실 부장님이 젊으신 분이라서 클린한 경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즉 새로 부임한 기획실 부장님이 실세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아버지의 얼굴은 부장 얼굴을 본 순간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날 하고 싶은 말은 하나도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제가 한마디 했죠. 그렇게 의사 며느리 보고 싶으니 저보고 나가 떨어지라고 하시더니 의사 며느리는 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겨우 쥐꼬리만한 목소리로 아들이 발령됐다고 들었다고 하길래 아들의 발령을 왜 아버지가 신경 쓰냐고 했더니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대로 전 남자친구는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 저는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로 그동안 친정아버지가 사업 파트너였던 그 회사의 대표이사 아들을 사위로 삼고자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전 남자친구 떼어내려고 만났던 건데 천생연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회사에 다니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전 남자친구 집에 가보지 않았더라면 지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여자이고 현재 대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저에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오빠 덕분에 겪은 일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나이 차이가 10살쯤 나기 때문에 오빠는 저를 많이 예뻐해 주었어요. 저도 오빠를 많이 따랐고요. 우리 오빠는 진짜 멋있거든요. 잠깐. 우리 오빠를 소개하자면 우리 오빠는 말 그대로 엄친아예요. 제가 봐도 참 대단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부족한 것이 없어요. 얼굴은 예쁜 엄마를 닮아서 정말 잘생겼고 그리고 공부도 엄청 잘했어요. 성격도 워낙 착해서 항상 인기도 많았고요. 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우리 오빠 보고 반해서 가슴 아리를 했던 친구가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오빠는 정말 인기가 좋았어요. 저는 그런 오빠 덕분에 늘 비교의 대상이 되었죠. 모든 것에 있어서 오빠를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특히 오빠의 얼굴부터가 늘 비교가 되곤 했습니다. 저는 엄마도 아빠도 아닌 친할머니를 닮았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 얼굴은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최악은 아니고요. 단지 오빠 동생이어서 더 못나 보이는 것 같아요. 오빠가 너무 잘나서요. 그렇지만 제가 늦둥이라면 늦둥이어서 가족들의 예쁨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저희 집은 다른 집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가족이에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냥 조용한 가족이랍니다. 하지만 얼마 전 오빠가 여자친구를 인사시킨다고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친구가 저희 집을 초토화시키기 전까지는 정말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오빠 여자친구를 보며 저희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았죠.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요. 오빠의 여자친구는 조금 많이 특이했어요. 저희 가족들과는 많이 다른 사람이었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 아빠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까딱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렇게 인사를 하더니 바로 소파에 가서는 앉더라고요. 대부분 남자친구 집에 처음 인사를 가게 되면 많이 불편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하지만 오빠 여자친구는 불편해하거나 하는 기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저도 많이 놀랐는데 부모님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렇게 엄마와 제가 마실 음료수와 과일을 가지고 나왔어요. 거실 탁자 위에 음료수와 과일을 올려놓는데 오빠 여친이 저에게 말합니다. 나는 살쪄서 과일 주스 안 먹어요. 블랙커피 줄래요? 라고요. 소위 기분 나빴습니다. 아니 뭐 이런 사람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투가 진짜 불쾌감을 주는 말투였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의 이야기에 집중도 하지 않고 계속 저희 집을 둘러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아빠가 한참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일어나서는 오빠 방이 어디야? 라고 묻더니 저희 오빠 방으로 가버렸어요. 방 구경을 한다고요. 그쯤에 이미 엄마 아빠 표정은 심각했고요. 오빠는 옆에서 안절부절하고 있고요. 그러고는 저희 오빠 방을 휙 둘러보더니 저에게 묻지도 않고 제 방문을 벌컥 열어보더라고요. 대부분 처음 온 집에서 다른 사람의 방문을 열어볼 때 혹시 구경 좀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지 않나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짓이냐고 하며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빠 여친은 그런 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동생 방이 훨씬 크네요. 대부분 아들 방이 큰데? 이상하네요? 라고 말했죠. 오빠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고 군대도 다녀와야 했고 집을 비우는 일이 많으니 자연스레 제가 큰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소파에 앉더니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 통보하듯이 저희가 결혼하게 되면 동생 방을 써야겠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말에 넋이 나가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빠 결혼해도 같이 살 생각이 없으세요. 서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 저의 말에 오빠 여친은 그건 동생 생각이죠. 왜 동생 생각을 말해요? 라며 저를 쏘아보더라고요. 그러고는 어차피 이 집 나중에 오빠 거 되는 거 아니냐며 그러니 미리 들어와 살겠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미 큰 충격으로 정신이 없으신 상태였어요. 그런 엄마가 간신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같이 살 생각이 없어요. 그랬더니 오빠 여친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같이 살 거예요. 애도 봐주셔야 하는데. 그러고는 저희 오빠 팔을 치며 눈치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난 상태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세요? 우리 엄마가 애를 왜 봐줘요? 애는 알아서 키워야죠. 그리고 결혼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벌써 할 이야기는 아니죠. 라고 했더니 오빠 여친이 저에게 동생은 얼굴도 오빠랑 다른데 성격도 반대네요. 친남매는 맞는 거죠?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죠? 그 말에 오빠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고 화를 냈고 오빠 여친은 아니 농담한 걸 가지고 뭘 버럭하냐며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니냐며 얼굴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이런 여자가 있는지. 이런 여자를 여자친구라고 데리고 온 오빠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 저희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피곤하니까 그냥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저희 아빠에게 쉬세요라는 말은 하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여자친구를 데려다 준다고 나갔고 저희 부모님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대로 한참을 아무 말도 없었으니까요. 저희 엄마만 제 방으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어떤 환경에서 자라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니? 요즘 애들 다 저러니? 라고 묻더라고요. 그런 엄마에게 제가 말했죠. 엄마 딸은 전혀 아니라고요. 그렇게 나중에 오빠가 들어오고 부모님은 오빠를 앉혀놓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껏 노파심에 잔소리 한번 안 하셨는데 정말 화가 나셨던 거죠. 오빠의 말에 의하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다고요. 처음에는 착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점점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결혼할 거냐고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왜 집에 데려왔냐고 하니까 한 달 전부터 집 구경시켜달라고 그렇게 난리였다네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데리고 왔는데 집에 와서 하는 행동을 보고 본인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 아이와 결혼하면 나는 너 못 보겠다고요.
그렇게 얼마 후 오빠는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저희 가족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오빠와 헤어졌습니다. 그 여자라는 호칭을 사용할게요. 그 후 저희 집에서는 그 여자 이야기가 금기어가 되었어요. 단 한 번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그 여자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희 집 아파트 1층에 그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한눈에 알아봤죠.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저희 가족에게 그렇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저를 알아보더니 걸어오더라고요. 그러고는 오빠에게 제 전화번호를 물어봤는데 알려주지 않아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야기 좀 하자고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할 말 없고 오빠한테 하라고요. 그랬더니 아니 대화 좀 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말을 하네요. 그래서 제가 왜 반말이냐고 하니까 너 나보다 나이도 어리잖아 이럽니다. 기가 막혔지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빠와 헤어지신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헤어졌대요. 아니 오빠가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는데 자기는 못 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오빠가 저희 집하고 너하고 맞지 않아서 헤어진다는 말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희 집에 왔던 날 제가 자기를 싫어하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오빠에게 헤어지라고 했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저는 더 이상 그 여자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초저녁이었는데 그 여자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만 가보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제가 정신이 없었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제 머리를 잡고는 제게 욕을 했어요. 네 가지가 없다는 등 아무튼 심한 욕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욕을 들어본 적도 없고 물론 머리채를 잡혀본 일도 없었네요. 제가 당장 놓으라고 소리를 쳤지만 저에게 내가 어떻게 꼬셨는데 너 때문에 망쳤잖아. 얼굴도 못생긴 게 그래 못생겼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그랬어. 라며 또 욕을 합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저 그 동네에서 정말 오래 살아서 다들 서로 아는 얼굴인데 정말 창피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결국 경비 아저씨가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내려오셔서 저를 보시고는 정말 놀라서는 경비 아저씨랑 같이 그 여자를 저에게서 떼어냈어요. 그 여자는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엄마가 보는 앞에서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 너무나 착한 우리 엄마 그런 욕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인데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죠. 저는 머리가 한 움큼 빠지는 아픔을 느껴야 했고요. 순간 머리가 한 움큼 빠진 것을 보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엄마가 충격을 받아서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는데 더 화가 났거든요. 결국 경찰이 왔고 그 여자와 저와 엄마는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그냥 신고한 거 없던 일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앞으로 우리 오빠를 더 괴롭힐 수 있겠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잠시 후 아빠와 오빠가 경찰서에 왔습니다. 다들 경찰서는 처음이라 정말 황당하다 못해 기가 막혔죠. 그 여자는 경찰서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고 그 여자 핸드폰으로 경찰이 그 여자 가족에게 연락을 해놓았으니 그 여자 가족도 왔는데 엄마라고 온 사람도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가 때릴만 했으니 그랬지 그럴 애가 아니라고 말을 하네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저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 여자는 폭행죄로 조사를 받았고 증거는 많았으니까요. CCTV도 있었고 경비 아저씨가 증인도 되어주셨어요. 그 여자가 저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합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저희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합의해달라고 난리를 쳤죠. 저희 집에 와서는 저희 엄마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네요. 그래서 저는 한 번만 더 저희 집에 오면 절대 합의 안 해주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 합의해줄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똑같은 사람 되는 거니까 그냥 끝내자고 그 여자 다시 보고 싶지도 않고 엄마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한참 후에 합의를 했는데 조건은 저희 오빠와 저희 가족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저희 오빠는 저의 희생으로 인생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 오빠는 저에게 정말 잘합니다.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여자가 자기는 죽어도 못 헤어진다고 맨날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저의 희생으로 깨끗이 끝났거든요. 제 머리 한 줌으로 오빠 인생을 구했으니 저는 저희 집안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속이 후련하네요. 어쨌든 사람을 만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 만나면 정말 인생이 너무 무서울 것 같으니까요.